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또 한 주가 끝났고요. 매수매도 약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빠져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러냐고 그러고 뭐 삼성전자는 뭐 때문에 빠진다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뭐 삼성전기 다 들고 있지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오늘 빠졌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셀트리온, 하이닉스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빠졌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창을 보고선 아까 방송 중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차를 감소시키려고 얘네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대차가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감소를 시켜요. 원래 대차를 갖다 양을 감소를 시켜서 이제 다시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그 공매도 친 걸 갖다가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대차 상환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대차 상환을 할 때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낮은 상태에서 가장 낮은 상태에서 상환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뺐어요. 공매도를 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빼놓고선 거기서 대차 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차 잔고 같은 경우가 지금 1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10조 2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는 이제 대차 수량이고, 대차 수량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야, 이거? 1억 주나 있네요. 1억 주. 그죠? 1억 주나 있고, 대차 금액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9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은 많이 줄였죠. 지금, 오늘만 해도 470만 주를 갖다가 상환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제 한번 볼까요? 자,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어제는 이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환을 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뒀었는데 역시라도 더 상환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이만큼 상환을 이제 대차가 감소를 했고요. 상환을 했고 오늘도 또 상환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가서 밑에서 상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차 거래 추이를 보면 자, 이거 기다리느냐고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14일까지 방송을 듣게 하는 이유가 오늘 당연히 주가 빠졌으니까 대차 상환, 전체적으로도 대차 상환이 더 많았죠. 그래도 아직도 64조나 됩니다. 대차 할 양이. 자, 요거는 일단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요거 보고 이제 시장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서 이렇게 어떻게 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종합 보시면 오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 지수는 많이 빠졌죠. 빠졌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더 빠지지만 않으면 이제 아직은 지켜주고 있다. 그나마 2000대 박스권, 2000 지금 종가 최근에 그 2000 깨지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는 하단권을 갖다가 2050쯤, 2048점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다 잡아놓고선 거기 아래는 아직 안 깨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 오늘같이 빠지는 것 같은 경우는 대차 상한을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이제 대외적 악재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도 뭐 이 뉴스 같다 붙이고 저 뉴스 같다 붙여가지고 뺀다고 하니까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더 빠지고 있고 아마 미 증시도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일단 많아졌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조금 약보합인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지 미 증시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야간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선물이랑 옵션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선물 옵션 마감하니까 매도 치면서 공매도 상환해야죠. 공매도 상환해야 되니까 열심히 매도 쳤어요. 기관 외국인 열심히 매도 쳐서 아래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제 공매도 상환 때문에 이제 공매도 상환 때문에 공매도를 쳤다고 생각하면 돼. 대차를 상환하기 위해서 공매도 쳐서 주가 내리면서 아래쪽에서 자기들이 물량을 받아요. 아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호가창을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 보고 있었으면 분명히 위에도 매물이 걸려 있는데 아래도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개인의 투매를 유도하고 그걸 또 자기들이 받아갖고 그걸 갖다가 대차를 상환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순매수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잠정 같은 데서 봐도 계속 기관이랑 외국인 양매도로 나오는 거죠. 양매도 한다고 나오는데 사실상은 공매도 상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주가도 지금 아예 대놓고 밀어버렸죠. 오늘 같은 날에는. 근데 이제 더 밀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직도 대차 해놓은 양이 꽤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상환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 상환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를 이제 본인들이 원한 만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뭐 또 공매도 나중에 칠 거니까 놔둬도 되겠다 싶으면 주가를 또 올리면서 또 대차를 또 빌립니다. 또 빌려서 또 찍어 누르고 그래서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면서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 선물이랑 이제 현물의 차익 거래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먹튀를 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선 저기 외국인이나 기관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재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130원 제가 그래도 상단을 지켜줄 거라고 했던 1130원 30.80에 마감을 했는데 요게 이제 요거는 국내 장이 끝나고 나면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걸로다가 확인을 항상 합니다. 근데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1134.37 요거보다 지금 더 올랐죠.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가에는 별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40원대 가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 이제 선물도 마감했겠다.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도 마감했겠다. 앞으로 또 선물 계속 매도 치면서 현물까지도 같이 매도 쳐버리면은 또 주가는 충분히 더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달러 많이 매수했죠 또. 달러 선물 매수해가지고 달러 끌어올렸는데 지금 현재 시간 8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34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뭐 금값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떨어져서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선물이 빠지고 있어서 미증시가 일단은 마이너스를 시작할 거는 거의 확실시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미증시가 마이너스를 시작해서 어떻게 돌아설지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쉽게는 안 올려주네요. 자, 요거 시장 종합 마감하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자, 차트 보면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사실은 여기 약간 아래서 시작한 것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작도 나쁘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면 정말 끌어올리기 좋은 데거든요. 여기부터 매물대 건드리는 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빨간 선 지금 보시면 쭉 거 있는 이제 어제 종가였었죠. 어제 종가였는데 매물대 진짜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이 매물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빼서 또 내려와라 이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빨리 매도해라. 근데 개인들은 또 샀고 그러면 이제 더 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거래가 가능하고 변동성을 이용한 옵션을 통한 변동성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번에 이제 선물을 갖다가 사실 이론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선물도 시작을 했거든요. 선물을 시작을 해갖고 안 그래도 좀 전까지 선물 거래를 하다 왔는데 열심히 거래해갖고 30달러 벌었습니다. 선물을 한 개 가지고선 이제 말 그대로 용돈벌이나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어렵네요.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30달러가 아니고 많이 떼이겠 계속 마이너스 딱 간신히 플러스 돌려갖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제 선물이랑 옵션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옵션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선물은 좀 해봐야 되는데 5일만 가지고 하는데도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빠지기는 했는데 여기 하단은 지켜줬죠. 여기 하단까지 살짝 무너뜨려졌었는데 장중에 무너진 거는 그렇게 나쁘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하단부가 무너진다고 해서 종가보다 하단부가 무너진다고 해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어쨌든 하단권에서 살짝은 끌어올려줬다라는 거에서 그나마 오늘 장은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 하단부를 깨서 다음 주에 장이 시작을 했는데 이 하단부 지금 이 부분 있죠? 오늘의 하단부, 요 하단부. 일단은 1차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여기 하단부 아래쪽으로 끝나면 또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다 이게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파란색으로다가 예를 들면 요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은 이제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단부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장이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하단부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시작해도 상관없고 뭐 약간은 뭐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종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종가 자체가 지금 이 위로다가 올라와서 이 위로 올라와서 끝난다 그러면 일단 이 박스권 1차는 지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 하단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이 라인. 이 라인이 수치로 따지면 얼마냐면 정확하게 따지면은 지금 2046이에요. 2046.61. 2046.61을 요 아래쪽에서 끌어올린 다음에는 한 번도 안 깨졌습니다. 이때 한번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여기서 한번 슈팅 준 다음에 이제 상단부는 뭐 여기 2100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하단부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아직은 깨고 있진 않습니다. 깨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한 징조보다는 아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직은 안 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아래쪽에서 종가가 마감을 했다. 뭐 음봉이 나와서 내일이든 이게 어느 날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뭐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 아래쪽에서 마감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가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이 지금 빨간색 라인이 그러면 강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기가 상단부로 보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배당락도 있고 이제 제가 생각해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전에 이제 카톡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내에 세금 부분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에게 세금을 내리는 이 조건 자체가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슈퍼개미들 입장에서는 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게 슈퍼개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주식의 일부분을 팔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사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못하고 계속 상방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배당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배당 받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배당 받아봤자 내가 주식 많이 들고 있어 세금 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어느 정도 구간 되면 매도를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슈퍼개미들 물량이 얼만큼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꽤 되죠.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십억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던진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배당락 걸리기 전에 아마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더 아래서 또 대차를 상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우량주들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아래 라인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요 파란색 라인. 요 라인은 안 깨지는 게 좋아요. 일단 안 깨져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요 아래 라인이 되면 사실은 요 부분 한번 오늘은 살짝 그냥 꼬리로다가 깨기는 했었어요. 꼬리로 깨긴 했었는데 깨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깨준다고 하면 그때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이제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올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들고 있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안에 선물이나 좀 연습 좀 해가지고 선물 좀 잘해봤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차트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매수 한 게 좀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신규 매수한 종목은 없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물려있던 종목들이 지금 다 살아나오게 된 상황이 됐어요. 칠판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 없고요. 오늘 분할 매도한 종목 SGNG하고 SG충방 다 물려 있었던 건데 지금 수익으로 막 바뀌고 있어갖고 이거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BH. BH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딱 그림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16,250원에 잡았는데 16,3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기 딱 좋은 위치예요. 이거는 제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FNF 같은 경우 추가 매수 했는데 더 떨어졌죠. 추가 매수 44,450원에 했는데 종가가 얼마예요? 42,400원. 2,000원이나 더 빠졌네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매수한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기는 이제 종목이 제가 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기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다 지금 현재 다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제 다 마이너스인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 내려와 있어갖고 뭘 잡을까 고민하다 사실은 삼성전자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벌써 밑에서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61,400원 저가에서 두 틱 위네요. 두 틱 위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가 좀 많이 빠졌죠. 같은 이제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공매도 상환은 다 목적 비슷하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언제까지 뺄지는 몰라도 일단은 분할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올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는 거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를 거래해서 손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수익으로다가 매도를 하고 나오지,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금 3년 동안 얘네를 사고 팔고 계속 했었는데 한 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저에게 손실을 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량주들은 어쨌든 아래쪽에서 잡았을 때는 결국에는 올라오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정말 반토막이 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중에 주가 다시 올라오고 어느 정도 경기 회복되고 뭐 대외적 악재들이 좀 많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1000으로 가고 막 800으로 가고 이렇게까지 이제 갈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으로서 이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로 봤을 때 내년까지 뭐 내후년까지 계속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1600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1차로다가 1850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일단은 짧은 시간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갈 때는 계속 이렇게 대외적 악재 발생하고 또 뭔 일 터지고 뭔가 있어야지 가는 거지, 그냥 무작정 가진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더라도 박스권 형성해놓고 한번 빼고 또 박스권 형성해놓고 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살아서 이제 손실을 덜 보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익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덜 보는 쪽으로 가서 시간을 견디면 SK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저에게 손실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따지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올랐으니까 이게 손실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이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네들의 방식을, 대차 거래를 어떻게 하고 공매도를 갖다가 1년 동안 쳤던 거를 언제쯤 상환해서 언제쯤 끌어올리고,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상 보면은 제가 여기 매수하고 있는 거 다 삽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마자 내리고, 근데 뭐 한 달 있다가 수익 내고 나오고 뭐 두 달 있다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래서 잡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알고선 잡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모르고 잡습니다. 근데 운이 좋으면 좀 빨리 올라가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좀 이렇게 늦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익으로 돌아서 나온다. 그래서 손절을 갖다가 안 해도 수익은 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수익이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용돈벌이 좀 해보려고 지금 선물을 하고는 있는데, 저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초보다 보니까 차트는 이제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차트는 볼 줄 아는데 이게 진짜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선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생각처럼 안 움직이고, 정말 여기서 왜 이런 봉이 나오지? 뭐 이런 느낌의 저기 차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선물하면서 이거 수수료랑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수익이 나긴 났는데, 이 노력 대비해서 수익 나는 게 조금, 주식은 좀 편하게 하는 편인데 제가 선물은 지금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제 선물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요거 조금 하다가 이것도 이제 방송으로다가 할 수 있으면 이제 방송으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계속 손실나고 있다 간신히 수익을 밖에 나오고 이런 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